휴가철에 펜션이나 민박집 같은 곳을 놀러가면 그곳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나 연인의 말다툼이 번져 극단적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도 그런 맥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저 극초공포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송정 민박집에 놀러가서 직접 겪은 이야기이다. 한여름 성수기 때 여유가 없었던 나는 친구 3명과 가까운 송정이라도 갔다 오자며 무작정 차를 타고 송정으로 향했다.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집이 부산인지라 널린 것이 바다였고 그나마 송정은 잘 알려진 곳이라 거기라도 우리는 너무 설레었고 기쁜 마음으로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때가 때인지라 민박집, 콘도, 횟집까지 빈집이 없었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판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이리저리 갔다 오더니 민박집을 구했다며 얼른 가자고 좋다고 소리쳤고 우리도 그 친구 놈이 대견하다고 소리치며 그 민박집으로 향했다. 민박집을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막 남은 방이라며 그 방으로 안내를 하시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머니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아이러니했다. 그 아주머니께서는 우리를 그 방으로 안내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는 게 너무 역력해서였다. 물론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었지만 방값도 우리가 먼저 드린 거 하며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 우리는 성수기 때 남자 4명이서 4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구했다는 것에 너무 기뻤고 그 방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고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여관처럼 일렬로 있는 여러 방의 맨 끝. 우리는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무슨 계곡 동굴에 들어온 것만 같음.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쏟아졌고 우리는 순간 몸에 닭살이 오른다는 걸 느꼈다. 우리들은 모두 순간 당황했고 할 말을 잃고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놈이 선풍기며 에어컨도 필요 없겠다는 장난스러운 말에 나도 동의하며 우리는 그렇게 그 방으로 들어갔다. 집의 구조는 정말이지 좋았다. 허름해 보이던 민박집에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고 작은 싱크대도 있었으며 얼핏 보면 조금 무서울 듯한 풍경화와 선풍기, TV 등 민박집 치고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나는 좀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은 세면대, 변기, 거울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도 최근에 다시 했는지 모두 새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정말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라 뭐라 표현은 안 되지만 뭔가 찝찝하고 정말 오래 있기 싫다는 그런 생각들이 끊이질 않았다. 얼른 씻고 나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고 나는 대충 샤워를 하려고 샤워기를 틀려는 순간 샤워기물 트는 곳이 2군데임을 발견했고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정말 너무 대충 바른 시멘트하며 굳이 다 드러내고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수리한 것 같은 화장실의 전반적인 분위기하며 잠깐 아주 잠깐의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다. 샤워를 하고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하는데 내 기분 탓인지 자꾸 욕실 안에 나 말고 누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면서 다급히 화장실 나가려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문잡이 아니 자세히 보니 화장실 문까지 새 것이었고 이내 이러한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민박집은 어쩌면 그런 화장실과 욕실이랑은 안 어울릴 만큼 많이 허름한 곳이었기에 난 참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친구들이 다 씻고 나서 우리는 간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야기 도중에 귀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난 겁이 없는 편이라 그다지 그런 이야기들이 무섭게 들리지 않았고, 그러던 중간에 우리는 이 민박집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전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들어올 때의 섬뜩함과 특히 화장실에서 누군가 같이 있다는 그 느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빨리 이 민박집을 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이미 우리는 만취한 상태였고 그렇게 하나 둘 잠이 들기 시작했는데, 새벽 무렵 몇 시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해가 뜨지 않던 그 무렵 밖은 이미 조용한 상태였고 나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터라 화장실이 너무 급했다. 난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며 약간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노크를 하며 빨리 좀 나오라고 말했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노크를 했고 빨리 나오라고 안에 누구냐고 물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난 친구들 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잔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 문고리를 돌리고 두들겨 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급기야 나는 짜증이 날대로 난 상태로 얼른 문 쪽으로 달려갔고 형광등 불을 킨 채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름 아닌 친구들 3명이 전부 다 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긴장을 한 채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이 집을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찝찝함,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 기분을 다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난 미친듯이 친구들을 깨웠다. 친구들은 다들 비몽사몽 일어나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난 그냥 그대로 조용히 주저앉았다. 정신을 차린 친구들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난 여차저차 상황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친구들 얼굴이 일제히 다들 굳어졌다. 그중 친구 2명이 하는 말이 자기도 자던 도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일어났지만 화장실 문이 닫혀 있길래 참다 밖에 나가서 대충 볼일을 보고 들어왔다고 한다. 물론 그 친구들은 방에 불을 켜지 않았기에 당연히 화장실 안에 친구가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다짜고짜 나가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제히 짐을 챙기고 그 민박집을 나왔다. 우리들은 무작정 바닷가로 향했고 넓은 바다를 보는 순간 조금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닷가 백사장에 앉아서 한숨 돌리고 있던 찰나 그 마지막 한 친구가 하는 말에 우리는 넋이 나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제 샤워를 하고 찜찜한 기분에 나가려는 순간 문고리를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물론 나와 다른 친구들은 그냥 세문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나왔는데 그 친구는 문고리를 자세히 보더니 그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그는 장치가 없더란다. 화장실은 그런 문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친구는 그 문고리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돌려도 보고 했다는데 우리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요즘 말로 낚인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다. 화장실 문에 잠금 장치가 없다니 뭔가 있는 게 분명했다. 우리는 동이 트는 걸 보고 저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며칠 동안 평생 눌려보지도 않는 가위를 다 눌려보고 그 찝찝한 기분은 도통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궁금하기만 했다. 그 민박집에 대해서.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뒤 아는 형이 회를 사준다는 말에 나는 송정으로 얼른 넘어갔다. 난 이미 그때 그 이야기는 대충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신기한 일쯤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될 뿐이었고 회를 빨리 먹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아는 형을 만나 형이 잘하는 횟집으로 가게 됐고
횟집은 생각보다 사람이 뜸했다. 그렇게 소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났다. 송정에 놀러온 김에 그 형을 놀라게 해주려고 한참 그 이야기를 하던 도중 우리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서빙 아주머니에게서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민박집에 딱 작년 이맘때쯤 정말 잔인한 살인사건이 났었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묵었던 민박집 그 방이었단다. 사건의 전말은 불륜을 저지르던 중년 남녀가 그 민박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을 거란 말을 하고 돈을 선불로 계산한 뒤 그 방에서 머물렀는데 그 남자가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화장실 열쇠가 있으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열쇠를 찾아서 줬고 그 남자는 여자를 화장실에 3일 정도를 감금한 채로 죽을 정도로 폭행을 가했으며 그 다음날 샤워기 줄로 목을 졸라 죽이고 나머지 날 동안 방치해뒀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기에 당연히 아주머니는 사람이 죽었을 거란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만큼 성수기 때는 바쁠 테니 그 여자의 행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을 터.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떠난 뒤 방 청소를 하러 간 집주인은 여자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 시신의 훼손은 잔인하게 짝이 없었다고 한다. 그 뒤에 사건이 수습될 무렵 새롭게 단장을 했음에도 그 방만 뭔가 음침하고 분위기가 냉랭했으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는 특단의 조치로 화장실 잠금 장치도 없애버렸다고 한다. 횟집 서빙 아주머니도 그 민박집에서 자고 회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한테 항상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제의 민박집은 그 후로 그 방만큼은 연인이나 여자들끼리 놀러온 손님들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오래됐는데 유독 지나치게 새 것들로 인테리어를 한 곳은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